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소재지 시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근이더라도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전북 고창군은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부안군도 20km 거리에 있습니다. 모두 원전 반경 30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원전 소재지인 전남은 지난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1,400억 원을 걷어 영광군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가 다른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정이 비슷한 전국자치단체 20여 곳이 이의를 제기해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최대 20%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고창군과 부안군은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광역단체엔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난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들 보고 짐을 안고 가라고 하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너무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시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의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 간 3파전이 형성된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갯벌과 고인돌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간직한 정읍 고창. 당내 경선을 거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방경제 회생과 사회적 약자 복지 재원 확보, 정읍 동진강 회복과 고창 서해안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과실들이 우리 수도권이나 또는 부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시골이나 또는 농어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중고교 체육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권보호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의 호남 유일 항공대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차상위 계층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읍이나 고창, 부안, 순창 이런 소도시에는 소아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 유치를 해서. 현직 담임 목사인 자유통일당 정우영 후보는 종북 친북 세력을 막기 위해 반주사파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을대교 4차선 확장 추진과 이승만 정읍 발언 기념관 건립, 365 지역 문화예술단 창립 등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노을대교, 그게 이제 2차선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차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차선 확장 추진을 하겠다.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유권자 표심이 누구에게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전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전북의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중심지 조성과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바이오 2차 전지 국가첨단 산업단지 유치, 새만금 사업 조속 추진, 김제 정읍 고속도로 확장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모두 6명으로 적어도 4명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혈서를 썼습니다.
정 후보는 전북도청 앞에서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전북을 고립시키고 청년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오직 전북을 위해 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혈서에 담았습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 구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10명 중 9명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향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는 이 후보가 2022년 서울고검장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까지 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항명한 후보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본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 방법과 주의사항 김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인증하자 투표용지 2장이 인쇄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기계 작동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북에는 243곳, 전국적으로는 3,565곳에 설치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여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용지를 각 한 장씩 받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됩니다. 인증사진을 찍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사진도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내부 촬영은 물론 투표용지를 찍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 설치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제22대 총선 하루 전인 오는 9일부터 이틀간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전북의 개표소 15곳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를 현장 배치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모든 직원과 의용 소방대원, 소방장비 등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전북소방은 지난달 말까지 모든 투 개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마쳤고 화재가 잦은 청명과 한식에 대비해 경계 근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리그 역대 최다 우승, 5시즌 연속 우승. 국내 프로축구 왕조사를 써온 전북 현대의 올 시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그 초반이라지만 5경기째 첫 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인데다가 순위까지 최하위로 뒤처지면서 이젠 강등을 걱정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코너에서 올라온 공을 헤딩으로 골대 앞까지 연결하자 공격수가 슬쩍 발로 밀어넣습니다. 상대팀의 긴 패스에 속수무책, 수비수마저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두 번째 골을 빼앗깁니다. 잇따라 데인마크가 실패하면서 전북은 제주와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참패했습니다. 리그 5경기째 무승, 역대 최악의 성적이자 현재 12개 팀 중 최하위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팬들은 경기 내용에 더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은 중위권 전력의 제주를 맞아 볼 점유율 55대 45, 유효 슈팅 2대 9로 경기력은 물론 골 결정력조차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선 울산전에서도 수비수가 뒤로 공을 돌리다 골을 내주는 등 잦은 실책이 또다시 첫 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응원을 간절하게 하지만은 선수들한테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티아고와 에르난데스 등 브라질 용병과 국가대표급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했기 때문에 전북의 추락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멤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고요. 전북은 이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는 물러날 곳 없는 전북은 오는 일요일 강원FC를 홈으로 불러 다시 한번 리그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문화 K 시간입니다. 올해로 25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영화제 정신을 잘 나타내는 가장 전주다운 영화를 선정하고 풍성한 축제장을 마련할 기획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드러내기 어려운 아픔을 간직한 두 주인공의 우정과 연대가 담긴 영화.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시작을 엽니다. 폐막작으로는 독립영화제에서는 보기 드물게 캐나다의 로맨스 영화가 선정됐습니다. 독립예술 영화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진중한 영화들이 많아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거의 찾기가 힘든데요. 그런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화적 재능을 오히려 선보일 수 있는. 올해로 25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적인 거장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를 비롯해 43개 나라 232편의 영화가 전주 22개 상영관에 찾아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특별전과 한국 고전 영화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이 한국 영화자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전북 영화계의 뿌리 같은 존재로. 전주의 명소 곳곳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부터 지역 영화 생태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신설해서 각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노동계가 잇따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안전과 노조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우천시 콘크리트 작업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부실 공사로 입주민과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노조 탄압이 숙련공의 고용 불안을 낳았다며 불법 하도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모여 정부가 회계 공시와 조합 전입자 축소 등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원광대 학생을 비롯해 고 최수근 상병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순직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에서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최 상병 순직과 이후 수사 과정의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 입대한 최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이후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0으로 전달보다 3.1%포인트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5.4로 하락한 가운데 지방 전체는 72로 하락하고 수도권은 91.3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라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전북의 초중고 흡연율은 지난 2022년 6.3%에서 지난해 5.5%로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음주율 역시 14.9%에서 12.6%로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회 전 13.3%에서 지난해 16.1%로 2.8%포인트 늘었고 주 4흘 이상 근력 강화 운동 실천은 16.1%에서 25.8%로 9.7%포인트 늘었습니다. 다만 아침 식사 결식률은 올해 43.6%로 나타나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청년들의 고용 상담과 심리 상담을 맡는 청년 카페를 군산과 정읍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카페는 직업 경력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비롯해 개별 집단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